자, 그러면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소유 억제에 대한 정책을 해왔다.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자,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부동산은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갈까? 예. 자, 뭐 어떤 분들은 뭐 집값이 좀 상승할 거라고 많은 분들은 좀 예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집값 하락할 거라는 예상들은 거의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집값 하락할 거라는 예상들은 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은 좀 많이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수많은 대선을 치르면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워낙 다른 이슈가 커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부동산 얘기가 안 나왔던 적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는 뒷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예, 맞죠? 예, 그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계기로 급등한 서울 지역 집값이 토지거래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지금도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폭발력이 큰 부동산 공약을 전면으로 끌고 오지 않았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요인이 사실 컸죠. 가장 이제 갔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였죠.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또 세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이제 정책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1주택자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금 규제를 강화시켰잖아요. 그게 어떤 정책이냐면 시장은 주택은 한 채만 가져. 두 채, 세 채 갖지 마. 네, 그렇죠. 1주택자만 돼. 그러니까 1주택자로의 시장을 이제 재편하려고 이제 그런 정책을 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때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예,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세게 맞았죠. 다. 예, 뒤통수를.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이슈를 피하려는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이 됐다. 자, 다만 이 후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이죠. 예, 6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 예, 그래서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에 대한 정책을 했다. 그런데 시장을 이거를 이겨내더라. 그러니까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요 철저하게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하락이 아닌 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사실은 안정을 시키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경제 요건들이 안 좋습니다. 뭐 이제 공급도 그렇죠.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돌이키기에는 굉장히 너무 멀리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공급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아파트가 빵이라면. 그렇죠? 예,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근데 공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다른 변수가 지금 사업비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비가 폭등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지금 PF 받고도 지금 인허가 받고도 사업비가 너무 폭등을 해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장들이. 예, 이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택 공급이 더욱더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돈이 나올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은 없고, 그 다음에 공급하기 위한 여건도 좋지가 않고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을 한번 보면 공급은요. 이거는 뭐 지금도 나오는 정책이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택지 공급 이제 뭐 강일지구 이제 소규모 택지밖에 안 남아 있는 거고요. 없으니까, 네. 예, 택지 공급은 끊긴 거고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재건축을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도 사업성이 좋은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지금 저층 재건축은 지금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층 재건축은 끝났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들이 보통 이제 중층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업성이 안 좋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용적률 상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용적률 상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절차도 많이 지금 이제 간소화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나온 게 신속이고 모아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없이 그냥 바로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끝나면 이제 가지처분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걸 통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정책을 지금 이어받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 어떤 거냐, 중공업 지역이나 아니면은 용적률을 크게 높여줘서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나 아니면 저층 주거 지역들, 요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저층 주거 지역들을 좀 용적률 상향을 해줘서 공공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서 가는 게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이제 승계를 받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화하겠다. 그 다음에 2, 3기 신도시도 문제없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지난 정부에서도 뭐 3기 신도시라던가 3기 신도시라던가 이런 지역들 뭐 주택 공급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3기 신도시 공급 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3기 신도시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3기 신도시 중에 거의 지금 뭐 거의 90% 정도가 벌써 뭐 지금 삽도 못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허가 절차도 길고요. 예, 그다음에 보상하는 것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전 청약했던 것들도 분양가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또 사업비 증가. 그러니까 이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여건이 안 좋으니까 못했던 거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 세금으로 이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 정부의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실패한 정책을.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주택시장 활성화, 예, 미분양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이거 우리 저희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 규제 풀라고 세금 규제. 네, 지금 지방의 미분양 절대 못 풀어요. 절대 안 팔립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학습 효과가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예, 학습 효과가 지금 다 돼 있는 건데, 그죠? 예, 왜? 서울만 올라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만 올랐어. 수도권이랑.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똘똘한 한 채로 좀 정책을 몰아가잖아요. 똘똘한 한 채로.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지금도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들이 안 팔리는 겁니다. 지방 주택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그다음에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까지 지금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공업 미분양이 팔리려면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특례같이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그 조특법 있는 것처럼 맞아요. 예, 조특법.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특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그죠? 예,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보와 보수를 이거는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아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특례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세제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없이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만약에 소진을 하고 싶어요. 소진을 하고 싶으면 무주택자들이 미분양 아파트 안 삽니다. 안 사요. 그게 이제 그 정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집을 가진 사람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분양 사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임대 사업을 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오랜만에 우리 이제 그 박찬호 대표 나오셨으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왜 아파트 뺀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죠. 아파트가 귀하니까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그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어찌 보면 아파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념으로 본다면 어떤 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강남 쪽 잡으면은 주택가가 다 잡힐 것처럼. 네, 아닌데. 근데 강남 쪽 잡으니까 주택가가 다 올랐잖아요. 네. 풍선 효과, 네. 낙수 효과.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도 아파트 살기 원하고 아파트가 귀하죠. 그런데 아파트가 귀한 거는 서울 아파트가 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하고 가액 기준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택 숫자가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가죠. 가치. 예, 가액 기준으로 갔으면 그죠? 가액 기준으로 갔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많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세제적인 혜택도 드릴게.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미분양을 해결을 할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오산 네. 그러니까 그 이념이 들어가서 그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뭔가 다른 게 들어가니까 뭐 그래서 정책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뭐 이게 저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 훨씬 더 고수해요 정부보다. 이 그렇죠.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학습역 아니 이렇게 세금도 어려운데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주택 규제해? 그래 한 채는 갈게. 그런데 그냥 한 채 아니고 좋은 데 갈 거야. 하나 가지고 있을 거 어차피. 그렇죠. 근데 정부는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정량 하나만 가지고 가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정리하고 종을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미분양들을 지금 사실 지방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만약에 규제 안 풀면 조금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방금처럼 그렇게 취득세, 그렇죠. 양도세, 종부세 다 풀어줘야 해결되지.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죠? 최소한 취득세라도 저는 취득세 중과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보통 우리가 양도라는 건 어쨌든 팔 때 내가 살 때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세금을 내. 이건 명분에 맞아요. 근데 집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 이해하겠어요. 자,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것 자체까지 사는 것까지 이게 사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이게 살 때까지 집 가지고 있으니까 더 비싸게 세금을 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강남이야 사서 비싸게 팔겠지만 지방 같은데 이걸 5억에 사가지고 이거를 7억에 팔지 8억에 팔지 내가 3억에 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미리 집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더 내? 거기까지는 좀 너무했다는 거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당연히 이제 이게 거리가 안 되죠. 저거. 아예 정책,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라든가 예전처럼 뭐 조특법, 조특법이 나오면서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막고 있으니까. 그죠? 이번에 뭐 지방 미분양도 있긴 합니다만 그 기한 제한이 있거든요. 26년까지인가 이게 제한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 취득세 뭐 중과 제외되는 거 2억 올려준 거 의미 없거든요. 없애야죠. 이게 아예 없애야죠. 맞습니다. 중과가. 맞습니다. 없애줘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토보유수, 국토보유세. 이거 뭐 지난 대선에서도 뭐 사실 이게 좀 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번에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저거 오늘 기사 보니까 만약에 땅 가져오는 사람이 그 내가 땅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 세율을 1% 잡았을 때 세수가 50조가 들어온대요. 1%만 잡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살짝 이제 이번에 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예. 뭐 자주 유보라고 했는데 거의 사실상 폐지죠. 네. 예. 자,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공약들을 보면 이제 공동기관 및 기업 보유 유휴부지 활용하겠다. 이거는 뭐 매 정권마다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GTX나 경강선, KTX 연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 예, 이거 뭐 항상 뭐 나오는 얘기고요. 그냥 요거 하나 보니까 이제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에 주택 용지 전환하겠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왜냐면 요즘 이제 신도시들이나 이제 택지지구를 보면 상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예전처럼 상가가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1인 가구 및 청년층을 위한 직주 근접 슬리퍼 역세권, 예, 실세권이라고 하네요. 예, 주거 복합 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겠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근데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뭐 천연주택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게 예. 이제 어떤 크기로 얼마큼 예. 살게 해주냐 이게 문제인데 예. 다 따닥따닥 그냥. 예. 예. 이것도 뭐 천연주택 지금도 뭐 하는 정책이니까요. 예. 자, 뭐 공약은 아니지만 언급된 정책들 다주택자가 지방의 주택 보유 시 세금 산정에서 제외. 이거 인구 소멸 지역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DSR, 예, DSR 산정 시 이제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 네. 이제 소득 이제 좀 시드머니가 좀 이제 많이 없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DSR 산정 시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기 신도시, 수도권 외곽, GTX 연계 지역 등 공급 확대. 4기 신도시 과연 현실성 있을까? 지금 3기도 지금 2기도 안 끝났어요. 2기도. 아직 모르는 지금 2기도 안 끝났습니다. 2기도 안 끝났어요. 4기는 오래 세월에. 2기도 안 끝났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번 이제 그 부동산 대선 때 지금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예, 집값은 경제 볼륨에 따라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적절하게 올라줘야지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른다. 예, 이거는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스탠스가 좀 많이 좀 변하신 것도 같고요. 근데 예. 또 이번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예. 그거는 또 폐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초안. 제초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딱 제가 저는 이제 보면서 선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어제 대선이잖아요. 큰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정말 적절한 선을 이쪽 저쪽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균형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영향을 풀어줄게. 네. 근데 제초는 폐지 안 할 거야. 이게 딱 그 선을 네,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딱 잡아놓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소유 억제에 대한 정책을 해왔다.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그렇죠. 예,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인정한 거죠. 잘못을. 예. 자,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저도 제일 좋은 정책이죠. 그렇죠. 공급을 늘려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이게 어디 지어주냐가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근데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폭등, 그다음에 보상 절차, 그러니까는 이게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공급을 늘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각자 도생님이 공급은 없고 수요는 넘치고 돈은 넘쳐나고 갈 데가 없으니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 흐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유동성은 더 공급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유동성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이한 점이 아무래도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많은 포션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럼 이 유동성을 담아놓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아놓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담아놓을 그릇들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담아놓을 그릇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 잡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 풀리겠죠. 이번에 풀려서 가격이 확 오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을 잡아서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겠다. 이거는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 흘러나요.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 흘러나는데 이 유동성을 담을 그릇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담을 그릇을 지금 잠가놨잖아요. 지금 그죠?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우리 이번 이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서로 조심한 거죠. 서로. 워낙 다른 쪽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고 또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짧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정책적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흘러가요. 시장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따라가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경기라던가 아니면 금리라던가 아니면 공급 여건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공급할 때도 많이 없고요. 그죠? 자, 거기다가 금리는 또 인하가 돼요. 금리 인하가 되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급을 진짜 원활하게 예전처럼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시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조차도 이렇게 지금 느린 거 아닙니까? 예전처럼 1기 신도시 할 때처럼 그냥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도 안 좋고 또 공사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악순환의 골이죠. 그렇죠? 악순환의 골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서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 한 추정치가 입주 물량이 38,000에서 한 4만 가구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추정치가 1만 가구 이하예요. 서울에. 1만 가구 이하입니다. 한 연도에 4만 한 7천 가구 필요하던가 4만 7천. 네, 4만 7천에서 한 4만 8천 가구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만 가구 이하예요. 예, 이하. 예. 그래서 전세값도 이제 오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물량이 없으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했듯이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예, 공급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값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